안녕하세요. 저는 FBI 요원 클레어 밀러입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미국과 한국 사이에 벌어진 기술 스파이 사건,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음모까지.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던 그 순간, 저는 홀로 진실을 찾아 낯선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본 것은 제가 알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죠. 과연 FBI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한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놀라운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됐습니다. 출근길에 마신 커피 한 잔, 익숙한 사무실 풍경. 13년차 FBI 요원으로서 저는 이제 대부분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클레어, 국장실로 긴급 소환이야. 동료의 말에 고개를 들자 사무실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국장실로 향하는 복도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에드워드 블레이크 국장 대리의 차가운 눈빛이 저를 맞았습니다. 밀러 요원, 들어보셨나요? 한국이 우리 기밀 프로젝트와 90% 일치하는 양자 컴퓨팅 기술을 발표했다는 것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에드워드는 화면을 가리키며 계속 말을 이었어요. 이건 명백한 기술 유출이요. 한국이 이런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했을 리 없습니다. 회의실에는 여러 고위 요원들이 있었지만 제 시선은 구석에 앉아있는 사무엘리에게 향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사무엘은 제 가장 신뢰하는 동료였죠.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내부 스파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용의자를 특정했습니다. 에드워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2명의 요원이 사무엘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무엘리, 당신을 미국에 대한 스파이 행위 혐의로 체포합니다. 얼어붙은 회의실 속에서 사무엘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도와달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사무엘이 연행된 후 저는 즉시 에드워드를 찾아갔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사무엘이 스파이라니요? 그는 13년간 FBI에 충성해온 요원입니다. 에드워드는 창밖을 바라보며 냉담하게 대답했어요. 밀러 요원, 혈통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증거요? 보여주세요. 기밀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당신도 의심 대상 중 하나였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에드워드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한국으로 가서 직접 조사하세요. 그 기술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건 명백한 좌천이었습니다. 저를 내보내려는 수작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사무엘의 결백을 증명할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소로 돌아와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의 양자 컴퓨팅 기술, 그리고 우리의 기밀 프로젝트. 확실히 유사점이 있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직감적으로 이건 단순한 기술 유출 문제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서는데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검은 세단이 주차되어 있었어요. FBI의 감시 차량이었습니다. 이제 저마저 의심받고 있는 거죠. 가방에 필요한 것들만 챙겨 넣으며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겠어. 사무엘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그리고 계속되는 불안감. 입국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남자를 발견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 차림의 그는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클레어 밀러 씨,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 국방기술전략 자문관 한승재입니다. 완벽한 영어 발음에 놀랐습니다. 에드워드가 그려준 기술을 훔치는 동양인의 이미지와는 너무도 달랐어요. 처음 오셨나요? 서울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첨단 빌딩들, 세련된 도시 풍경. 뉴욕보다 더 미래적으로 느껴졌어요. 오늘은 휴식하시고 내일 아침 진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한승재는 저를 판교에 위치한 양자 컴퓨팅 연구소로 안내했습니다. 입구부터 미국 국방부보다 더 엄격한 보안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어요. 우리는 이곳에서 5년간 독자적인 양자 컴퓨팅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연구소 내부는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중하고 있었고, 중앙에는 거대한 양자 컴퓨팅 시스템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한번 시연해 드리겠습니다. 한승재가 신호를 보내자 스크린에 복잡한 시뮬레이션이 펼쳐졌습니다. 실시간 양자 시뮬레이션이었어요. FBI에서도 아직 구현하지 못한 기술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한승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후 며칠간 저는 삼성, LG, KAIST 등 한국의 주요 연구시설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클레어 씨, 우리는 서양과 다른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동양 철학에 기반한 알고리즘 개발이죠. 한승재는 저에게 한국 기술의 핵심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음과 양의 조화, 순환적 사고방식이 어떻게 양자 컴퓨팅에 적용되는지. 미국의 선형적 접근법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는 자연의 흐름을 모방합니다. 그것이 우리 기술의 핵심입니다. 연구소의 자료들을 살펴볼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기술 유출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미국이 따라가지 못하는 독자적인 발전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을 때 메일함에 새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FBI 내부 소식통이었어요. 사무엘 리가 오늘 아침 공식적으로 해임되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기밀로 분류되어 접근이 차단됐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무엘은 단지 한국계라는 이유만으로 희생양이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진실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한승재는 저를 조용한 전통 찻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만나실 겁니다. 찻집 안쪽에는 품위 있는 노신사가 앉아 있었어요. 한승재가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한국 정부 고위 자문위원이십니다. 자문위원은 영어로 정중하게 인사한 후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밀러 요원,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봉투 안에는 FBI 내부 문건이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블레이크의 서명이 있는 문서였어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됨. 한국 기술의 신뢰성을 훼손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 수립 필요. 문서에는 한국 기술을 도용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희생양 항목에 사무엘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에드워드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군요. 자문위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무엘 리를 희생시켜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밀러 요원. 지금 세계는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갈등이 아니라.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에드워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한국을 음해하고 사무엘을 희생양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의 계획을 방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저는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자료, 에드워드의 비밀 문서, 그리고 제가 직접 본 모든 것들. 한승재는 공항까지 저를 배웅했어요. 클레어,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반드시 그럴 겁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FBI 본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에드워드가 아닌 국장님께 직접 보고를 요청했어요. 밀러 요원, 무슨 일입니까? 당신은 아직 한국에 있어야 하는데. 국장님, 반드시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모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국장은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이건 사실입니까? 네, 모두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에드워드가 한국에 대해 한 모든 비하 발언, 그리고 조작 계획에 대한 대화가 담겨 있었어요. 2시간 후 모든 고위 요원들이 모인 회의실. 에드워드는 제가 돌아온 것을 알고 격렬히 항의했습니다. 이건 월권입니다. 밀러 요원은 자신의 임무를 이탈했어요. 국장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블레이크, 충분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모든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녹음이 재생되는 동안 에드워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2명의 요원이 들어와 에드워드를 체포했어요. 에드워드 블레이크, 당신을 공무상 위계에 의한 증거 조작 및 인종차별적 직권 남용 혐의로 체포합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사무엘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다음 주 FBI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무엘의 복직과 공식 사과, 그리고 저에 대한 특별 표창이 있었어요. 클레어 밀러 요원의 용기와 헌신 덕분에 중대한 내부 부정이 밝혀졌습니다. 밀러 요원은 새로 설립된 한미기술협력특별팀의 책임자로 임명됩니다. 같은 날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훈장을 수여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서울에서 열린 훈장 수여식에서 한승재를 다시 만났습니다. 클레어, 한국을 오해하지 않은 당신에게 고맙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미국 언론의 반응이었습니다. CNN, 뉴욕타임즈 등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이제는 한국에서 배워야 할 때라는 논조의 기사를 쏟아냈어요. 제가 갖고 돌아온 자료들이 미국 기술계에 큰 충격을 준 것이었습니다. 1년 후 저는 FBI 아카데미에서 신입 요원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편견은 진실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이죠. 때로는 모두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에 의문을 품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강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자 책상 위에 초대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차세대 기술 포럼 초청장이었어요. 발신인은 한승재였습니다. 2주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포럼장에서 한승재를 만났어요. 클레어,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저도요, 승재. 이제 우리는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겠네요. 포럼이 끝난 후 한승재는 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한복을 입은 여인이 그려진 전통 엽서였어요. 그 아래에는 진심은 언어를 초월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낯선 곳에서 진실을 발견하게 되는 법이죠. 한국은 이미 세계를 이끌 준비가 되어 있었고 저는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작은 다리가 되었습니다. 진실을 위해 싸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자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